이번 주 증시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죠. 물가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또 AI 랠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또다시 3% 넘게 상승하면서 940불이 넘는 그런 가격들을 이뤄냈는데, 이런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의 호재를 등에 업고 외국인들 매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랠리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겠죠. 자, 이런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증권사의 신용이자가 3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즉 신용으로 벌어들인 이자율이 이자금이 3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돈 많이 벌었네요. 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면 시장에 신용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신용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도대체 어떤 걸로 해서 이 신용이자를 이렇게 많이 벌어들였을까 라는 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지원금 규모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60억 달러 정도, 약 8조 원에 가라는 그런 금액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뭐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너무 약하다, 인텔에 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네, 시장이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조금 밀렸고요. 나스닥은 상승 랠리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4만 포인트라는 역사적인 수치를 앞두고서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당장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어쨌든 가기는 갈 거니까, 네,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면, 기대감이 크다라면, 조금 들어갔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기술주 랠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요, AI 쪽만 조금 질주하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쪽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급의 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에는 일단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가 무엇이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이 PCE라는 물가 지표인데, 이 지표가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29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다 지나고 나서죠. 현재로서는 근원 PCE가 0.3%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월보다는 0.4%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당장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적인 부분으로 넘어왔을 때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 PCE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0.4였는데 이번에 0.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물가지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괜찮아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일단은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에 관련된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체감하는 게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GDP 발표도 좀 있는데, GDP 발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비슷한 느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중국의 어떤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 이 PMI 관련한 부분들, 중국이 이제 경기를 저점 통과를 하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국 경기의 회복, 그 다음에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기대감, 또 물가지표의 안정,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기술주의 반등이 또다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AI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역시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화요일
네, 26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이겠지만 어쨌든 26일날 발표되는 것은 핵심 내구재 주문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0.4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내구재 주문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6.2 정도였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 1.2.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겠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내구재 주문이 화요일날 포문을 연다라면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요. 같은 날 네, 소비자 신뢰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네. 이 CB 컨슈머 콘피던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뭐 영어는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어쨌든 소비자 신뢰도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지난번보다는 조금 늘어납니다. 106.7이었는데 106.9. 중요한 건 뭐냐면 100을 넘었다는 이야기죠. 기준점 100을 넘어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다. 자, 그러면은 초반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나쁜 게 없겠죠? 자, 그다음에 중간에 발표되는 거 없고요. 수요일에 발표되는 거 없고 목요일 날로 넘어가면 이제 윌러인가요? 월러인가요? 네. 얘가 이제 또 스피커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발언을 좀 하게 되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네, 연준의 점도표가 3회 금리 인하로 정해졌기 때문에 특별한 말은 없을 거고요. 말 한마디 했을 때 긍정적으로 오히려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다음에 GDP 발표되는데 특별하게 문제점 없고요. 대신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21만 건에서 21만 4천 건으로 조금 늘어날 것 같다 생각되는데 자,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실업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또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시카고 PMI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44에서 45.9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요. 실업률은 나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죠. 이거 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격 지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0.4에서 0.3으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이 휴장입니다. 부활절 휴장이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중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지금까지 목요일까지 상황에서 본다라면 휴장 전에 주가가 올라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번 주 내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은 토요일 날 3월 30날 토요일 날 뭐라고 또 할 건데 뭐 특별한 건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파월이 약간 비둘기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4월 달 문을 여는 그 시점에서 이 파월의 연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4월 달에는 실적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 발표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쭉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4월에 만기일이 있지만 거의 신경 쓸 거 없겠고요. 총선 이후에 만기일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만기일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총선에 대한 이제 선거운동이 이번 주에 연결되니까 이번 주 28일부터인가요?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테마주, 정치 테마주도 움직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에 4월 달로 넘어가면서 실적 발표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본다면 국내 증시는 상승의 연결고리를 계속 강화시킬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상황 좀 보시면 증권사에서는 무엇이냐? 하단 범위를 269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단 범위를 2810포인트입니다. 자, 지금은 지수 포인트가 2748포인트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60, 위쪽으로 60이죠. 그럼 딱 중간에 걸친 시점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모르겠다 이 얘기죠.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딱 그냥 하단과 상단 밴드에서 딱 60씩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를 잡아낸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 관망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27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하는 그런 어떤 주가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달려버린다 또는 뭐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 막 움직여버린다 그러면은 주가는 크게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800이라는 수치가 처음으로 전망치에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지난주 전망치가 2750
2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단까지 딱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2,800을 넘기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일단은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2,700이라는 시점에서의 지지선을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는 조정이 한 번씩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내달리는 모습보다는 일단 상황을 보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2,800을 반도체의 힘으로 뚫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긍정적으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유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AI와 연결된 부분들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대출에 대한 수익이 짭짤하답니다. 누가요? 증권사가요. 신용이자로만 무려 3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와, 지난해요. 작년에 신용공여로 벌어들인 수익은 2조 9천억. 와, 증권사는 좀 뭘 해도 돈을 버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위해서 증권사에 돈을 빌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신용이 10%쯤 나오나요? 요즘 이자율이? 그때 한참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 10%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 나오고 또 신용 쓴 사람들이 그동안 손해를 많이 보고 또 반대 매매 부딪히고 막 이랬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신용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뭔가 그 제재가 좀 들어가고 돈 없으니까 못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신용거래 융자 수익은 2022년 1조 5,9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5,600억으로 오히려 300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돈을 벌었냐면 예탁증권 담보대출 수익이 9,960억에서 1조 2,800억으로 무려 3,000억이나 증가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B2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는 했어요. 그리고 2차전지 테마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증권사의 어떤 증거금률 상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이제 신용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주춤해지고요. 그로 인한 수익도 같이 줄었다. 그래도 1조 원 넘게 사람들이 이자를 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그런 수치이긴 합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냈을까 싶은데 근데 증권사들이 전체적으로 3조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수치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었잖아요. 근데 예탁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늘었다. 자, 실제로 이 예탁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잔고가요. 2022년도 말에 18조 한 9천억쯤 됐는데 이게 지난해 말에는 21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12%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6조 5천억에서 17조 5천억으로 약 6% 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신용을 쓴 게 아니라 예탁증권 담보대출 썼다는 얘기죠. 이 예탁증권 담보대출이 무엇이냐?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살 거니까 돈 좀 빌려주셔 해가지고 이제 이 증거금을 채택해가지고 돈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탁증권 담보대출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만약에 한 1,000만 원어치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디다 많이 쓸까요? 반대매매요. 반대매매. 반대매매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신용융자를 많이 쓰지만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 야 지금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증거금이 부족해. 그러면 내가 가진 주식은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이제 예탁증권 담보대출인데 요거는 되게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신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증거금이 부족해졌어.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매매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손절매도를 치든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가진 주식을 또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증거금을 채워놔요. 그것도 빚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주식이 더 떨어진다? 한 방에 털리고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권사가 굉장히 악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돈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드릴 수도 있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증권사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겁니다. 지금 신용으로만 이익금이 3조 원이라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증권사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올렸다. 사람들이 미래에셋을 통해서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도 이제 그 증가폭이 가장 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신용공여에 대한 부분으로 800억 정도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2022년도에는 528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난해에 800억 원이 넘는 그런 이익을 기록했다. 그래서 53%나 급증했다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역시도 비슷한 수치, 그다음에 KB증권,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얘들 다 줄었네요. 그다음에 신한투자증권은 전체적으로 신용거래 융자 수익이 축소됐지만, 예탁증권 담보대출 수익이 늘어나면서 전체 신용공여 수익은 상승세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동안 반대매매에 부딪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생각했던 것처럼 상승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돈을 다 뺏기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반대매매를 이겨내고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본정에 오면 또 다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이렇게 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질려서 본전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정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빚내서 투자하면은 정말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놈들은 여러분들의 그 빤스 한 장까지도 탁탁 털어가지고 다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탁금 담보대출이든 간에, 예탁증권 담보대출이든 신용 그 담보대출이 간에, 대출이 간에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변동성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수익 내려고. 그게 다 욕심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증권사도 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사에다가 3조 원 이자를 줬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모르겠지만 돈을 못 번 상태에서 내 자금이 다 털리고 이자를 다 내고,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죠. 지난번에 그 라더견 사태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신용을 써가지고 미수를 쓰고 신용을 쓰고 해가지고 막 그 금액을 내 자금보다 막 1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2억 원 3억 원 샀잖아요. 그게 이제 박살이 나면서 오히려 1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2억의 빚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막 그랬죠. 증권사가 손해볼 것 같다 해서 증권주도 막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증권사에부터 계속 추심이 들어온대잖아요. 증권사들은 일단은 손실 예상을 먼저 치고요. 대신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해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억 원도 손해보고 막 그렇다고 얘기가 있었죠. 다 뺏어간답니다. 다 뺏어가요. 당연하죠.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했는데 2억 3억이 빚이 졌어. 그럼 그 2억 3억을 받아낼 때까지 다 뜯어내요. 그러면은 실제로 팔지 말아야 될 땅이라든지 건물에 다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린 돈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이 신용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도록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도체 투자 지원금입니다. 지금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투자 지원금이 상당히 크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 지원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면 5년간 약 527억 달러를 보내겠다 해가지고 71조 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미국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인텔에 지금 195억 달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 마이크로 쪽도, 이 1억 6천, 이거 등등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돼요. 근데, 지금 일단은, 요렇게 인텔 쪽에 많이 몰아주는 것은 미국 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60억 달러 정도 보조금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70억 달러였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면 상당 금액의 그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사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뭐 보조금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자기네 공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공장의 캐파가 커진다든지 이런 능력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을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을 제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네, 우리한테는 약간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삼성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나, 일단 좋은 소식이죠. 네, 근데 시장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네, 중장기 투자까지 합산하게 되면 보조금 규모는 너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향후 20년간 192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60억 달러밖에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적어 하잖아요. 근데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속 투자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투자하는 계획을 조금 더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저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외에 어떤 부분들 통해서 보조금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거는 솔직히 근데 정치인들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좀 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인데 이게 조금 안 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치는 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더 금액이 적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TSMC 같은 경우는 일본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구마모토 현에다가 1공장 건립에다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 여기다가 정부 보조금이 무려 4조 원대. 그 다음에 1공장 설비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2027년 말을 가동할 것이다 생각하는 이 공장에는요 7,300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7,300억 엔이면은 네, 이게 얼마큼 돼요? 네, 약 7조 원이 넘는 거죠. 7조, 약 8조쯤 되는 금액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네, 일단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 긍정적인 내용이 좀 되죠. 일단은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공장 설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의 어떤 그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지원이 없다는 얘기죠.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제 혜택 뭐 그런 거 다 떠나서요. 네,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AI고 뭐고 해가지고 이 반도체 쪽에 그 투자 박차를 가하고 정부에서 지원금 엄청 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에 반도체 지원금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국내에다가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간접적인 혜택 뭐 너희들 세금 좀 깎아줄게 이런 건 말고요. 네,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가 기금을 좀 조성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네, 미국이 얼마만큼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냐 삼성전자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60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면은 더 좋은 거고요. 이거보다 줄어들면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일단은 네,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조금이 일단 지급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쉬워.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정부와의 어떤 교섭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그런 투자 보조금을 좀 끄집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네,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 일단 주목하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AI 랠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신용이자가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신용 쓰지 맙시다. 네, 신용 쓰지 마시고, 진짜, 네, 증권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꺼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은 잘 버티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내려놓고, 투자를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지원금, 일단 미국으로부터 60억 달러 정도 받을 것이다. 약 8조 원 정도 받을 것이다. 전망은 되고 있는데, 투자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미국 내 11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8조 원밖에 안 준다. 조금 짜다, 이 생각 드는 거죠. 이건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정치인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제 혜택 이런 거 말고, 네,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끼리 밖으로 싸움을 하지 말고 뭐가 좀 필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거 해야지만이 우리가 투표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듣고 계시는 정치인분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네, 주식으로 수익 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잘 몰라서 그랬다면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실수를 해서 그랬다면 실수를 고쳐야 할 것이다.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막 기분이 나쁘니까 막 그냥 모니터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오늘 주식이 떨어졌어. 근데 모니터를 왜 부시냐고. 모니터가 잘못했냐? 근데 모니터 때려 부시고 괜히 막 그냥 주변 사람이 툴툴거리고, 그 뭐 주변 사람들이 매수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가 사서 지가 해가지고 지가 떨어지니까 모니터 때려 부시고 컴퓨터 때려 부시고 의자 때려 부시고 괜히 여기저기다 화풀이하고 막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뭐 승질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이씨 왜 이런가? 네, 그 원인을 파악해서 네, 꼭 그 원인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9시에 네, 무료 방송을 오겠습니다. 9시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요. 이번 주 전체적인 동향과 그 다음에 내가 어디쯤 가고 있나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